아티클 2부 출발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엄선한 뉴스 김인선입니다. 네, 엄선한 뉴스의 김인선 씨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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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전해드릴 뉴스가 정말 많아서 네. 제가 먼저 대장동 사건부터 짧게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네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만배 징역 12년, 유동규 징역 7년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1심에서 네. 구형한 거죠? 구형만 한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교대역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교대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상황은 어떻죠 지금? 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1시 30분경 출입을 통제하던 이 교대역 역무실 직원 한 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속보가 네. 전해진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는 등 일대를 사람과 차량 통행이 없는 진공 상태로 네. 만들기 위해 조치 중인데요. 네네. 먼저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 3호선 내외선 열차가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고요. 네.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구간이 교대역 사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8차선 도로라고 해요. 아이고, 저런. 이곳이 네. 지금 전면 통제되다 보니까 네네. 주변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런. 네. 현재로서는 복구 작업을 한 2-3시간 더 필요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불편도 감수해야죠. 지금 이 그렇죠. 정도면. 안전해야 되니까요.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불붙은 집값의 역대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28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봉쇄되고요.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네. 부과됩니다. 네. 한마디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됐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3% 올라서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극약 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이 되면서 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인데요. 실제 가계대출이 토지거래 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가 일단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이달 들어 더욱 심각해지긴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50% 감축, 수도권 규제 지역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리고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을 확정했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 인정 비율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했고요. 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했습니다. 네. 다만 정책 대출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고요.
필요시 관계부처에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중국인들이 요새 강남 아파트 비싼 거 산다는데 네. 그분들은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제도- 없대잖아요. 제도가 제외가 적용이 안 되죠. 되죠. 그거 좀 걱정되네요. 네. 자,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소식이요. 네,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법원이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 글로벌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2023년 9월 HMG 글로벌에 발행한 104만여 주 실주 발행은 무효가 됐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요, 당초 영풍이 처음 제기를 했는데요. 이후 유한회사 YPC가 원고 지휘를 승계했어요. 네. 유한회사 YPC는 영풍이 지난 3월 7일 이사회를 거쳐서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서 신설한 회사라고 합니다. 네. 이에 재판부는 HMG 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네.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피고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니까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생각한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환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장마철 기간에 임진강 인근 댐 방류 전에 사전 통보를 요청했는데요.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네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를 할 때 네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언론 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네. 이 개방하게 되면은 경기도 연천 군남댐하고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환강댐은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건설된 다목적 댐인데요.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이 환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서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환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는데요.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를 했을 뿐 그 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 없이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마철만 되면은 네. 반복되는 일인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답변해 줄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건 네. 생명에 걸린 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통일부는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전 통보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맞습니다. 계속 잘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 측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관해선 유감 표명 등의 언급은 없었고요.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다고만 네.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2023년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에 남측의 통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끊긴 상태여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이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에 답변을 할지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일주일 새 환자가 2배가 아이고. 늘어났을 어머나. 정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 110곳을 찾은 수족구병 증상 환자는 진료 환자 1,000명당 5.8명으로 지난주 2.7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영세에서
6세 사이는 1,000명당 8.3명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네. 통상 매년 5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해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질병청은 내다봤습니다. 만약에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완전히 나은 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등원할 수 있도록 네. 좀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유, 유아를 둔 자녀들은 좀 부모들 신경 많이 쓰시겠는데. 맞습니다. 네. 저도 빵 터졌어. 유아를 둔 자녀들. 오늘 준비한 뉴스 살펴봤고요. 퀴즈 내주세요. 네. 저는 우지 않고 엄선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북한 환강댐 방류 관련 요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는 한강 다리 중에 비가 많이 오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전면 통제되는 다리가 있어요. 네. 한강 수위에 따라 물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구조로 된 다리인데요. 이름부터 물에 잠기는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땡땡땡 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교까지 포함이 세 글자죠? 네, 그렇죠. 네.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죠. 어서 오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홍수가 나면 수면 아래로 잠기도록 설계된 이제 낮게 설치한 다리죠.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렇게 통제가 됩니다. 서울에는 한강의 반포대교 아래에 설치돼 있죠. 근데 이게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이런 이름을 가진 크고 작은 다리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다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더 쉽게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잠기는 배는 뭐라 하죠? 잠수함. 그죠? 그다음에 물속에 잠기는 사람 뭐예요? 잠수부. 그러면 다리가 잠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와, 거의 그 거저 드리지 뭐. 핸드폰이 있으면 제가 보내고 싶네요. 좋습니다. 보내세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은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엄선한 뉴스의 김희선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